매주 월요일마다는 책을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제목이 길죠.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나를 살린다 라는 이상한 제목의 책인데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상편, 다음에 하편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이 제목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발열, 혹은 혈압이 오르는 거, 혹은 통증이 생기는 거, 혹은 식욕이 떨어지는 거, 이런 몸들이 보내는 증상들이 내 몸을 오히려 살리기 위한 신호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열이 오를 때, 발열이 있을 때 그것도 또한 몸을 살리기 위한 활동이고, 혈압이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억지로 꼭 낮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거랑은 조금 상반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소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물을 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어떤 근거로 그런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 이 지구상에서 감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 병에 걸리는 거는 인간과 그 인간이 키우는 애완동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은 배가 고프거나 혹은 공복 상태가 아니어도 꼭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는다는 거, 꼭 그때 챙겨 먹죠. 그리고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공통점이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자들을 보면은 수 킬로미터를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죠. 근데 배를 채우는 건 한 3, 4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쳤다 혹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공복 상태로 발열을 하면서 열을 내면서 그걸 스스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원상태로 잘 사냥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단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복 상태로 있으면은 좀 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둘 중에서 체온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온이 우리가 열이 뜨면은, 열이 위로 오르면은 이제 해열제를 먹어야 된다고 들으셨죠. 근데 우리 이렇게 열이 오르는 반응이 면역력을 올려서 그 병원균을 물리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은 자기가 환자분들에게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병이든 고쳐 보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열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기전의 하나입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은, 평소보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은 면역력은 30% 정도 떨어지고요.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에서 6배 정도 올라갑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저체온 상태인 35도 정도에서는 굉장히 번식을 잘하고요. 그리고 39.3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는 반대로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체온 요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체온이 오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체온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당분이나 지질들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고지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체온 상태에서는 혈류가 점점 이렇게 혈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혈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사성 질환들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시하라 유미가 박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체온이 35도 정도에 불과해요. 간혹 36.2도, 3도 정도가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건강한 체온이 36.7도, 8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체온을 올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체온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질의 작용입니다. 신경 흥분 전달에 관여한다. 근육의 수축에 필수적이다. 소화액의 원료가 되고 유해물질을 해독한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온을 높인다. 식욕을 돋운다. 삼투압을 유지한다. 그리고 pH, 산염기 평형을 유지한다. 이게 뭘까요, 선생님? 좀 어렵죠? 이거를 우리는 주로 먹지 말라, 굉장히 좀 적게 섭취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서식지를 조사를 했더니 염분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코끼리들이 번식력이 좋고 또 개체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란셋의 알다만 박사가 조금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염분 섭취량이 많은 그룹일수록 좀 더 생존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생존하는 수명이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무려 2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염분 섭취로 고혈압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5%의 사람은 대체로 염분을 좀 적게 섭취하는 편이 낫고 55%의 사람은 염분을 조금 많이 적당히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몸에서 당기는 입에서 요구하는 그런 짠 양보다 한 80% 정도를 짜게 먹으면 좋은데, 이 경우에는 주로 조조고혈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혈압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아침에 혈압이 이렇게 높았다가 점점 오후가 될수록 떨어지는 그런 고혈압의 경우에 특히 그러한데, 냉성 체질인 경우에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몸에 이렇게 수분을 축적하기가 쉽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체온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혈액의 혈류 저항이 올라가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고혈압의 기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의 염분을 섭취를 하면서 잉여수분을 배출을 하는, 예를 들어 사우나를 한다거나 혹은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잉여수분을 적절히 배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분을 섭취할 때 조금 고려를 더 하셔야 되는 게, 생강차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이뇨작용도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하면은 혈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분을 섭취를 해야 혈압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편식이 건강식이 된다. 우리 사자나 그런 육식동물들 보면은 육식만 하고 살죠. 그리고 코끼리나 소는 풀만 먹고 살죠. 근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오래 살아갑니다. 특히 코끼리는 정말 수명이 길죠. 이렇게 우리 사람도 체질에 맞게, 이렇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까만 사람에 맞게 음식을 약간은 편식을 하면서 사는 편이 오히려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하얗고 살이 찌기 쉬운 냉성 체질인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따뜻한 음식, 그리고 짜게 먹는 편이 낫고요. 얼굴이 좀 까맣고 마르기 쉽고 열이 좀 많은 양성 체질의 경우에는 조금 덜 짜게 먹고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내용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물이 독이 된다는 것을 동양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잉여수분이 냉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냉기가 잉여수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냉수통의 관계가 어떤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많이 쐬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띵하게 아프다, 혹은 차게 자고 나면 설사를 하게 된다, 혹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찬바람을 쐬고 나면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이런 범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저체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잉여수분들을 배출해 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구토, 도한은 뭐냐면은 밤에 흘리는 식은땀이에요. 덥지 않은데도 식은땀이 나는 그런 걸 도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콧물, 그리고 자주 소변을 보는 빈뇨, 우리 몸에서 그거를 체온을 유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요 냉각수들을 빨리빨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이런 것들도 잉여수분을 배출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 몸을 지키려는 반응인 거죠. 또 한번 들어보시고 하고, 그러면은 체온을 조금 더 높이려면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이것저것 다른 운동들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산책, 그리고 약간 구보, 이런 식으로 뛰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좋은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근육이 여기저기 깊숙이 장기나 혹은 세포들 곳곳까지 혈액이 들어가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더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죠.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혈관 저항 감소로 혈관의 저항들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근육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모세혈관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 저항이 떨어지고 심장이 안심을 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능력이 개선되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결국은 근육이 하는 일입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횡격막, 그리고 늑간 근육, 위에 있는 사각근, 이런 것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폐 속으로 공기를 넣어주는데, 이런 능력이 발달하면서 뇌나 혹은 말단까지 산소를 골고루 공급해 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듣고 나면 운동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운동은 종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강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느냐? 1분간 뛰는 맥박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160에서 내 나이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세다 하면은 160에서 50을 빼면 110회죠. 내가 운동을 할 때 운동 강도가 맥박이 110까지 올라갈 정도로 하면 딱 적당합니다. 그거보다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좋지가 않아요.
너무 좀 운동 강도가 낮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너무 높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은데 내가 전이랑 비슷하게 뛰었는데 맥박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맥박수가 떨어지더라 하면은 그때는 운동 강도를 좀 더 올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체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고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들어보고 나시니까 발열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는 것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해열제를 먹고 혹은 혈압약을 바로 먹고 이렇게 좀 결과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게 되는지 그걸 고려해서 내 몸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와 운동으로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